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한번 녹화를 켜봤어요. 오늘 다뤄볼 거는 어제가 22일이었나? 네, 어제 22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로보택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낸다 말만 하다가 계속 시간은 계속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고 믿음도 안 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드디어 로보택시가 나왔습니다.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 새벽부터인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그렇고 거기 시간은 아침이죠. 우리 이제 택시 기사들이 주로 쓰는 말은 자율주행 택시죠. 로보택시란 말보다는 자율주행 택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하고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컨텐츠라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로보택시에 대한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걸 알아보자면 다른 웨이모라든가 이런 택시들은 차량에 여기저기에 센서를 막 달아서 뭐 레이저를 쏴서 감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범위도 테슬라처럼 크게 큰 범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에서 뭐 동네 3개를 했듯이 무슨 HD 맵인가? 그런 거를 입력을 해서 그 안에서만 운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HD 맵이 아니라 FSD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카메라가 감지를 하고 AI 완전히 로봇가 혼자 운전을 하는 거죠. 이게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차 외관부터 엄청 달라요. 다른 차들은 차 옆에 막 이것저것 붙어 있는데 테슬라 Y 그 차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달린 게 없어요. 그냥 차량 그대로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저도 이제 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들이 자율주행 택시로 바꾸려면 현재도 한 1억 정도의 센서들을 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저도 조금 놀랐어요. 만약에 테슬라 Y 방식의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택시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상용화가 되면 1억 원어치 센서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테슬라 Y 차량을 사면 돼. 사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레벨 5까지 돼야 완전히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지금은 거의 레벨 4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레벨 4도 엄청난 거죠.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주행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이게 외국에서 그냥 세로로 계속 갈게요. 지금까지 세로로 왔으니까 외국에서 하는 건데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앉아있는데 저건 테슬라 직원이고요. 혹시나 있을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원래는 저 사람도 없이 완전한 무인주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안전성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앉힌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 사람이 있네 어쩌네 그리고 또 저 차 뒤에 차가 또 한 대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영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한 대가 뒤에서 따라다닌다 그래서 뒤에서 조정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웨이모나 이런 자율주행 차랑 다른 게 테슬라는 그냥 차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서 카메라로 감지하고 AI가 운전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드럽다, 어떤 사람들은 좀 실망스럽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보시면 핸들이 혼자 돌아가잖아요. 나 저런 것만 봐도 신기해.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나 봐오던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 대부분 웨이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센서와 카메라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운전을 하는 건데
테슬라처럼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돼버리면 이 전 영상에서 말했던 1억이라는 그런 돈은 안 들어가죠. 지금 저 차량이 제가 알기로 3천인가 5천인가 그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 돈이 있고 개인 택시 번호판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를 돌릴 수 있는 거죠. 무인 자율주행. 이거 보고 있으니까 저도 겁나더라고요. 대단한 기술이니까 신기하면서도 겁나. 그리고 요금도 지금은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도 이제 요금을 받고 테스트하는 단계죠. 회사 내에서 테스트는 끝났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요금은 4.2달러로 측정을 해놨는데 웨이모 이런 자율주행 택시에 비해서 엄청 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4.2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 몇백 원 되는데 일단은 어딜 가도 그 금액만 받는 거죠. 미국 전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텍사스 오스틴 어느 지역을 하는 거고. 또 웨이모나 이런 차들하고 다른 게 웨이모는 아까 말했던 HD 맵을 입력을 해주고 그 안에서만 돌아다녀요. 그 밖으로 못 나가. 어찌 보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무슨 펜서 뭐라고 하던데 그런 방식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 울타리 같은 게 없어. 대신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에서 주행을 하게 해놨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 텍사스에서 웨이모도 하고 있는데 웨이모가 다닐 수 있는 면적의 대여섯 배 정도 되는 크기를 바로 첫날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한국 같은 경우도 저기 서울에서 동네 3개인가 그것도 차 없는 시간에만 시범 서비스를 했었는데 무료로, 지금은 아마 강남으로 자율주행 구역을 확대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면적을 바로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되게 많이 나가죠. 저 같은 경우도 제 매출의 60 몇 프로를 제가 가져가고, 다른 택시 같은 경우도 뭐 50% 이상의 매출에 대해서 월급을 받아가니까,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돼버리면 그만큼 택시비가 내려가는 거죠. 미국이니까 4.2달러면 엄청 싸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가 기본 요금이 4,300원이니까 한 2,000원, 2,500원 수준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아주 반길 일이지만 우리 법인 택시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죠. 저게 완전 상용화가 돼버리면. 와, 저 운전하는 거 봐. 커브도 아주 매끄럽고 사람보다 차선은 더 잘 지킬 거야.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차선 못 지키는 사람들 보면서 막 짜증 많이 나잖아요. 막 넘어 올라가고 무섭고. 쟤는 그런 게 없지. 뭐 개인 택시 분들이야 이제 뭐 테슬라 이게 완전히 상용화가 됐을 때 얘기를 하면, 개인 택시 분들이야 뭐 테슬라 차량을 구매를 해서 자율주행을 돌려놓고 이제 우리는 취미 활동이나 하면서 운동이나 하면서 살자 딱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충격이죠. 물론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원 갔다가 상원 갔다가 이래저래 하려면 최소 1, 2년, 2,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전역으로 이 자율주행 택시를 돌리는데, 그런데 또 이제 나라마다 나라의 법이 있고 규제가 다르니까 이걸 해외로 넘기려면, 해외까지 진출을 하려면 또 우리나라의 법에도 맞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뭐 저런 게 빨라야 5년에서 10년이다 얘기했던 그 말은 맞아요. 진짜 빨라야 5년 아니면 한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저거 들어온다고 하면 개인 택시들이 난리 치겠죠.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 물론 법인 택시는 뺏겨요. 저게 완전히 상용화가 돼서 대한민국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면 법인 택시는 일자리를 뺏겨. 근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이상한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차만 더 비싼 걸로 쓰면 돼. 그리고 나는 일을 안 해. 놀아. 취미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녀. 그러면서도 돈은 벌어오잖아요. 와, 개꿀인데? 우리가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우리의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 근데 개인 택시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물론 저 프로그램 FSD인가 그 프로그램도 1,0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데 또 비용이 따로 들어가겠죠. 프로그램 다운 받는데도 250만 원인가 들어가고, 이래저래 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걸 개인한테도 운영권을 줄지 아니면 어느 대기업이 규제 풀고 이래저래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게 되면 대기업이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개인 택시도 이걸 저 자율주행 택시를 테슬라 Y 모델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면 개인 택시한테는 개꿀이고 법인은 일자리를 잃는 거고, 분명히 법인 택시들은 모든 차를 테슬라로 바꿀 거니까 이건 나중에 될 때를 상용화 될 때 얘기한 거예요. 5년, 10년, 최소 5년, 10년 뒤에 저런 로봇택시가 상용화가 돼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차량을 다 테슬라로 바꿀 것이고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자를 것이고, 만약에 그럴 만한 재력이 없는 법인 택시는 누군가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팔겠죠. 그럼 그 기업이 테슬라로 법인 택시를 돌리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남아있고, 아직 미국에서조차 하원 상원 100% 통과를 못했으니까 안건을 올려야 하원 승인 나고, 거기서 승인 나면 상원 가서 또 승인 나고, 그래야 이게 미국 전역으로 몇백만 대를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35대인가 저렇게 돌려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저런 장면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 신기하면서도 겁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저게 이제 정착이 되면 그건 1, 2년, 2, 3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든 택시들이 로봇택시로 바뀔 거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아까 테슬라가 4.2달러 정액 요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추가 요금 없이. 이게 되게 싼 건데, 웨이모 같은 경우도 그건 요금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 차량 가격이 막 2억짜리 차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3천에서 5천짜리 차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조 직원이 앉아있긴 하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 거고, 이제 실제로 완전 로봇택시가 되면 저 사람 없이 진짜 FSD 소프트웨어가 운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을 인식을 하고 탐색을 하고 운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안개가 꼈을 때라든가 악천후라든가 이럴 때 쉽지 않을 거라 하더라고요. 밤에도 좀 그렇고. 근데 물론 제가 생각이 뭐 밤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시경 같은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뭐 그런 거, 그런 시스템으로 해놓으면 밤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안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또 뭔가 파해법을 찾겠죠. 그리고 뭐 이물질 같은 거 묻으면 그것도 로봇 청소기로 청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타보거나 그런 상황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저런 미래가 영화에서나 보던, 뭐 출근할 때 차에 딱 타가지고 한숨 자고 있으면 회사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도 옛날에 막 있고 그랬었거든. 와, 그런 시대가 진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너무 겁내고 초조해지시라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죠. 우리가 서울에서 돌리는 자율주행 택시를 생각하면 차가 없는 한적한 시간대, 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정 구역 내에서만 돌고, 지금은 강남으로 확대했다고 하지만 이걸 서울의 경우 서울시 전체로, 아니 경기도권까지는 돌 수 있잖아요. 시계외 콜을 받으면. 그 정도로 확장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데이터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거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이나 골목 안에서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과연 자율주행 택시가 그걸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좁은 골목을? 들어간다 쳐. 그래, 들어간다 쳐. 그리고 센서가 차선을 인식해서 그 차선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차선이 지워지는 것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 로보택시라면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광주 같은 경우 또 지하철 공사를 여기저기 막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여기저기, 잠시만요. 보세요.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라고 시험하는 다른 택시의 생김새랑 완전 다르죠. 이건 그냥 차예요. 보시면은 그냥 차야. 어디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차에 카메라 하나 달려 있는 거야. 카메라는 어디 있는 거야? 위에 달려 있을 줄 알았지. 그것도 아니네. 참 기술력이 대단해요. 아까 말한 걸 돌아가자면 공사장 같은데 그런 데는 차선이 없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칠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뀌어요. 광주 지하철 현장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갈라지다가 한쪽으로 가다가 난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이 해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 자율주행 차가 나와도 그런 모든 걸 다 인식을 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로봇택시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택시가 진짜 빨라야 10년, 그걸 예상을 했었는데, 테슬라의 이 로봇택시를 보니까 더 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빨라야 5년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은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가, 법이 어떻게 바뀌냐가 문제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보는 시각은 보통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기업도 전기차를 생산을 하듯이.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AI를 이용해서. 지금 저 로보택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승용차 테슬라도 저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개인 택시 조합에서 난리가 날 건데, 진짜 계획은 뭐냐면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치면 직장에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고 그 차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택시로 돌려버려요. 내가 8시간을 근무하면 한 6시간 정도 택시 영업을 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버 같은 경우, 해외는 우버를 승용차로 운행을 해요.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지만 제가 아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내 승용차를 가지고 우리가 카카오 어플로 영업을 하듯이 그 택시 어플을 받아가지고 택시 영업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 들어오게 막고 있죠. 왜냐면 그게 들어와 버리면 개인 택시값 똥값 될 것이고 법인 택시들도 생계가 위험해지니까. 지금 뭐 우리 주변의 아버지들이 뭐 대리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알바를 뭐 하루에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도 택시로 알바를 하려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만약에 그 방식이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고, 진짜 막 분신하고 머리 깎고 막 그런 분들도 안타깝지만은 그럴 정도로 못하게 막고 있죠. 근데 테슬라의 계획은 그것까지 가 있고, 또 뭐 휴머노이드였나? 그 로봇까지 태워가지고 그 트럭 같은 거, 그리고 화물 운송을 해주는 거죠. 이런 테슬라 차량을 할 수도 있고, 뭐 트럭 같은 걸로 로봇을 태워서 택배 배달 이런 걸 시킨다든지, 이렇게 소득을 창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차를 이용해서 회사 가고 집에 가고만 한 게 아니라, 회사 갔다가 그 차를 택시 영업을 시키든가 뭐 택배 배달이나 퀵 서비스 이런 걸 시키는 거죠. 그걸 넘어서 뭐 화성을 가네 어찌네 막 이런 것도 많고, 지금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도 테슬라에서 개발을 했겠죠. 했으니까 지금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겠죠. 보통은 저는 자율주행 택시를 하면 플랫폼이 필요하거든. 카카오 택시, 우버 같은. 그래서 그쪽하고 손을 잡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는 지금 우버랑 손을 안 잡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또 손을 잡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확률은 있죠. 왜냐하면 카카오나 우버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제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거든. 아무리 테슬라가 그 데이터가 많다고 해도 카카오나 우버만큼 많지는 않거든. 그 방대한 자료와 테슬라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더 매끄럽게 로보택시가 운영이 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승용차도 택시로 영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웨이모와 달리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로 진짜 로보택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로보택시라 제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센서가 붙어 있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자율주행 택시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 어쩌면 10년, 20년이 아니라 5년, 10년 안에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법인 택시의 일자리는 휘청하죠. 이제 개인 택시의 일자리는 아마 정부랑 또 협상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나라 개인 택시 조합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굽히지 않아요. 모든 택시 기사들을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냅두는데, 개인 택시의 존립이 휘청거리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굽히지 않아. 우리 법인 택시도 좀 그런 조합 없나? 우리도 그런 조합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긴 있나? 있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느낌이라 우리는 보통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법인 택시 뭐 조합 이런 거는. 우리도 누군가가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외국의 경우처럼 승용차가 택시를 한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힘들 거고,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언제냐가 중요하지, 언젠가는 이 로보택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이게 들어올 것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고, 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영상을 찍으니까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 하여튼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상상으로만 보던 그런 장면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저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완전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진짜 빠르면 5년에서 10년 아니면 그 이상이 걸립니다. 저도 이제 40대 후반, 중반,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제가 60 전에 저게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런 거에 쫄지 마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시고요. 사고 나지 마시고 허접한 로봇택시 안내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허접했나? 아, 블로그에 어떤 사람 블로그에 되게 글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 어제 봤는데 그것만 읽어도 되게 전문적으로 보일 건데 찾지를 못하겠네. 분명히 근데 봤는데 하여튼 로봇택시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주행 영상이나 한번 더 좀 더 봐볼까요? 이거는 배속 설정이 안 되나? 2배속으로 봐볼게요. 운전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한번 봐보려고. 저도 그냥 영상 통으로는 안 봐봤거든. 원래는 저 패들이랑 핸들도 없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랑 지금 보시면 카메라랑 소프트웨어만으로 저렇게 주변의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사람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제 테스트한 영상을 봤는데, 시승한 영상을 봤는데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을 눈치를 봐서 사고 안 나게끔 좌회전을 하잖아요. 얘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는지 오른쪽으로 돌아서 뭐 회전교차로 이런 데로 해서 돌아서 직진으로 간다 하더라고. 아직 완벽한 단계는 아니니까요. 다른 뭐 웨이모나 이런 데는 벌써 시작했지만 테슬라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도 제가 봐서는 웨이모 이런 애들보다 더 가격 면에서나 시스템 면에서 경쟁력이 전혀 뒤지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웨이모나 그런 차량들 봐보세요. 막 위에 옆에 막 이것저것 막 붙어 있어. 센서들, 카메라들. 근데 아까 이 영상 마지막에 보셨잖아. 아무것도 없어. 차 외관에. 깔끔해. 참 머스크가 대단한 놈은 대단한 놈이에요. 화성간에 어찌네 할 때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미치게 똑똑한 놈이었어. 지금 2배속이라 좀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규정 속도가 있어요. 60인가 70을 못 넘어가게 설정이 돼 있어. 근데 테슬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역을 확장을 하면 고속도로 같은 데도 달릴 수 있겠죠. 아주 매끄럽게. 지금도 보시면 여긴 도로가 아니고 무슨 마트 같은 곳인데 전혀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저 FSD 소프트웨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거의 다 이제 끝났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차 외관에. 저런 기술력 대단하면서 무섭죠. 네, 그럼 여기까지 제키의 로봇택시 소개, 그리고 우리도 알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빨라야 10년이야 내가 봐서는. 미국에서 한 2년 3년에 규제안이 풀리고 미국 전역에 로봇택시가 깔린다고 쳐도 그게 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규제 법안이나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또 개인 택시 조합이랑 이래저래 협상을 하고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5년도 부족해 내가 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법인 택시는 일자리를 잃는데 희망퇴직 뭐 이런 걸로 좀 돈 좀 안 주나? 저도 언제 개인 택시 살지 모르겠어요. 저도 테슬라 주식을 사놓긴 했는데 친구가 사라게 가지고 원래 로봇택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살려고 했는데 주가가 안 떨어져. 전쟁이 나고 연병을 해도 주가가 안 떨어져. 거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추가로 사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안 떨어져 가지고 많이 사지는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키의 로봇택시 소개, 그리고 우리가 이걸 대하는 자세든 뭐든 그런 거는 우리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알고는 계시라는 거. 웨이모랑 완전 다른 로봇택시. 그럼 전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허접했네요. 죄송해요. 찍기 전에는 되게 큰 포부가 있었는데 막상 무슨 옆에 자료도 없이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걸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얘기 못 해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하, 역시 저는 정보 유튜버는 안 어울리나 봅니다. 그럼 전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들 화이팅 하세요. 뿅.